Day 12. I wish I had that much money.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호입니다. 오늘은 데이 12 학습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I wish를 이용해서 미련이나 아쉬움 표현하기. 미련이나 아쉬움입니다. 자, I wish는 소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보통은 미련이나 아쉬움을 얘기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표 문장을 보시면 I wish I had that much money라고 해서 나도 그만큼 많은 돈이 있으면 좋으련만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움이나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I wish라는 것은 이제 wish you Merry Christmas 이렇게 해서 소망이나 바램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은 미련이나 아쉬움을 공부하는 날이라는 건데 어떤 형태를 띠는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wish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일반 동사나 비동사의 과거형이 옵니다. 과거 동사. 두 번째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일 경우 could가 옵니다. could 동사 원형.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가정법 과거라는 얘기예요.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거. 현재는 돈이 없지만 그만큼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오늘 대표 문장이 뭐였죠? I wish I had that much money였죠? 그러니까 현재 사실과 반대 맞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I wish 다음에 주어를 쓴 다음에 had pp를 쓰는 건데 had pp를 썼다는 걸로 봐서 뭐죠 여러분?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입니다.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 즉 그때 내가 그 회사에 지원을 했었어야만 됐는데 이것은 그때 지원을 안 했는데 했었어야만 됐다라고 하는 미련이나 아쉬움 맞죠? 그럴 때는 had pp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가정법 과거고 마지막이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리고 한국말로는 그랬어야만 됐는데 혹은 이러면 좋겠지만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럴 때 다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예문들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는 아주 깁니다. I wish I didn't have to get an MBA to get promoted further, but it is what it is. 상당히 해석이 어려운데요. 추가적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 MBA를 따지 않아도 되면 좋겠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가정법 과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wish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사실과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MBA 안 따도 승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지만 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MBA 따야지 뭐. 이 말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I wish I didn't have to get an MBA. 느낌 오시죠? 근데 이걸 구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but it is what it is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것이 현실이다, 이게 현실이다라고 할 때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원어민이 국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It is what it is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자, 정말 좋은 문장이었고요. 물론 난이도가 높았지만 문법적으로 잘 이해하고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도 한번 보시면 앞에보다 좀 쉽고 간단합니다. I wish I could take it back. 아까 전에 제가 I wish 다음에 주어 다음에 could 동사원형이 올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 역시나 가정법 과거예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거나 현재 불가능한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럼 해석은 뭐죠? I wish I could take it back. take back이라는 것은 도로 집어넣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주어 담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야, 이거 뭐 이미 내뱉은 말이라서 주어 담을 수도 없고 이거 미치겠네? 라는 해석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문은 I wish I had been more careful은 had pp가 나왔다는 걸로 봐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가정입니다. 따라서 어제 어떤 접촉사고가 났어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조심했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조심했었어야 했지만 조심하지 못했고 지금은 그것을 없었던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I wish I had been more careful 이렇게 하는 겁니다. 느낌 오시나? Model examples. 자, 이런 세 가지 문법적, 기능적 틀을 이해하고 이제는 다양한 상황에서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model examples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 1번 한번 들어볼게요. 너의 자신감이 참 부럽다. 자, 너의 자신감이 부럽다. 여러분, 부럽다라는 말이 집착하면은 envy라든지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겠죠. 하지만 wish 구문에 자신이 있는 분은 I wish 이렇게 딱 문장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I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오면 되고 자신감은 your confidence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가지다라고 하는 동사를 쓰면 되니까 뭐죠? had를 쓰면 돼요. 그래서 I wish I had your confidence가 야, 정말 너의 자신감이 너무 부럽다. 어떻게 그 자신감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거니?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I wish I had your confidence. 좋은 문장입니다. 성우의 음성으로 영어 들어볼게요. I wish I had your confidence. 좋습니다. 이제 2번 한글 들어보십시다. 저도 같이 가고 싶긴 한데 시간이 안 나네요. 자, 어떤 초대를 했거나 같이 가자고 한 사람에게 저도 같이 가고 싶죠. 근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네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가고 싶은 거는 그냥 hope나 want가 될 수 있지만 같이 가고 싶지만 못 간다니까 뭘 써야 되죠? wish를 써야 돼요. 따라서 I wish 다음에 할 수 있다 없다니까 could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리고 go with you. 이렇게 하시면 게임 딱 끝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I wish I could go with you. 한 번만 더 시작. I wish I could go with you. 하지만은 시간이 안 난다. 여러분 바쁘다라는 표현은 비지지만 짬이 안 난다라는 말 한말 있죠. 짬이 안 난다. 혹은 시간이 안 난다. 그건 더 정교하게 영어로 표현해야 돼요. 그거는 영어로 find the time to do someth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I can't find the time 하면 딱 문장이 완성돼요. 따라서 I wish I could go with you, but I can't find the time.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영문 한번 들어볼까요? I wish I could go with you, but I can't find the time. 좋습니다. 이제 3번 한글 들어볼게요. 제가 해산물을 못 먹어서 너무 아쉽네요. 자, 제가 해산물을 못 먹어서 너무 아쉽네요. 만약에 위시 구문을 못 쓰는 한국 학습자라면 어떻게 썼을까? 아마 sorry, but I can't eat seafood 이 정도 했겠죠? 그런데 좀 더 세련미 있고 정확한 영어를 하는 한국 학습자들 혹은 영미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I wish, I could, 그 다음에 eat seafood 이렇게 발화가 된다는 거죠. 그동안은 아쉽다, 미련 이런 걸 쌤 영어로 뭐라 그래요? 단어 중심의 학습을 이어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 wish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이거죠. I wish I could eat seafood. 정말 좋은 문장입니다. 간결하고요. 들어볼게요. I wish I could eat seafood. 자, 이제 4번 한글 들어보시죠. 항상 가족들이랑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네요. 자, 어떤 바쁜 가장이 하는 말입니다. 저도 항상 가족들이랑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요. 현실은 그렇질 못하네요 해서 아쉬움과 미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죠, 여러분? I wish. 그 다음에 I could. 그 다음 spend.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 More time. 너무 쉽죠? With my family. 됐죠? 그러면 그러질 못하네요. 안 해도 돼요. 왜냐, 이미 이 문장 속에 그게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I wish I could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영어 들어보시게요. I always wish I could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좋습니다. 이제 5번 한글 들어볼게요. 내가 한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좋습니다. 내가 한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거 참 난감하군 이런 느낌인데요. 이미 모델 examples 하기 전에 김재우 쌤이 영어 관찰 일기에서 한번 다뤘어요. 그때는 뭐였죠? I wish I could take it back이었어요. 맞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I wish I could take back 그 다음에 what I said라고 해도 돼요. what I said. 맞죠? 그래서 내가 한 말을 다시 도로 담을 수도 없고 이거 참 난감하다 할 때 I wish I could take back what I said 하면은 미련과 아쉬움이 느껴지고 심지어 자책의 느낌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I wish I could나 I wish I 과거 동사 had pp를 잘 쓰면은 영어 스피킹 한 방에 해결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회화책에서는 뭐 제 책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하나의 데이에도 그냥 버릴 게 없어요. 진짜 많이 쓴다. 그러니까 뭐 책에 데이가 100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억지로 채워넣기 식으로 표현을 만든 게 아니고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채워넣죠. 많이 준비가 돼 있었는데 오히려 지면이 부족해서 못 담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I wish 주어 동사 구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스몰 토크로 실제 상황 한번 연출해 보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mall talk. 자, 지난 시간에 I wish의 이론적 설명과 모델 examples 5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스몰 토크로 실제 대화문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스몰 토크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시카 뭐 하는지 들었니? 콘서트도 2군데 가고 일본 여행도 간대. 와우. 나도 그럴 시간이 있었으면. 풀타임으로 일하니 너무 힘들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시간이 없어. 자,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 이번 주에 제시카 뭐 하는지 들었니? 걔 콘서트도 2군데 가고 일본 여행까지 간대 라고 하니까 친구가 와우, 야 나도 그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난 근데 풀타임으로 일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내가 정말 즐기고 좋아하는 걸 할 시간이 전혀 없어 안 나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영작을 한번 해보겠는데 어디에 I wish 구문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이 나왔죠? 나도 그럴 시간이 있었으면 이라는 거죠.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거죠. 아쉬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I wish I had time for tha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것은 I wish 다음에 과거 동사를 써야 되니까 had time까지는 쉬운데 오히려 표현법에 있어서 그럴 시간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전사를 써가지고 I wish I had time for that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체크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풀타임으로 일하니 너무 힘들다는 것을 보통은 이제 동명사 주어를 써가지고 having a full-time job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저희 인강에서 다른 데이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명사 구문이 도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it is hard having a full-time job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죠? It is really hard. 그 다음에 having a full-time job이라고 문장을 거꾸로 뒤집는 경우가 구어 영어, 일상생활 영어에서는 훨씬 많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 하는 것은 이게 좀 어려워요. There is never, 이건 좀 많이 어려워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Never enough time to do things I really enjoy. 상당히 어렵죠.
단어는 쉬운데 문장이 복잡해요. There's never enough time to do things I really enjoy라고 해서 내가 정말 즐기는 것들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 법이 없다. 직역하면 그런 거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뭐 골프도 치고 싶고 이런데 그걸 할 시간이 전혀 안 나.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우리 model example에 했던 I can't actually find the time 이렇게 해도 됩니다. 시간이 안 난다고 해서 짬이 안 난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콘서트 2군데 가고 일본 여행도 간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일본 여행 가니까 쉽게 travel to Japan이라고 해도 문제 없고요. 또 taking a trip to Japan이라고 오늘은 모범 답안에서 표현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범 답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Did you hear what Jessica is doing this week? She's going to 2 concerts and taking a trip to Japan. Wow, I wish I had time for that. It's so hard having a full-time job, and there's never enough time to do things I really enjoy. 좋네요.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I wish I had time for that. 무조건 외우고 It's so hard having a full-time job은 도치구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래 문장은 having a full-time job is so hard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는 암기를 두 번째 사람이 한 문장들만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몰 토크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200만 원짜리 이 의자 좀 실망스러워. 반품도 안 되니 원. 언제라도 당근마켓에 되팔면 되지 뭐. 자, 200만 원짜리 이 의자 좀 실망스러워. 혹은 상당히 실망스러워라고 바꿀게요. 아, 이거 뭐 반품도 안 되니 이거 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분이 언제라도 당근마켓에서 그러면 되팔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I wish 구문을 쓰게 될까요, 여러분? 바로 첫 번째 라인에 반품도 안 되니 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품을 하고 싶고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I wish 다음에 I could를 써야 돼요. 그리고 take it back이 아까 전에 take back what I said는 말을 주워 담다라는 말이지만 정말 반품을 하다, 도로 갖다 주다라는 뜻도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I wish I could take it back 이라고 하면 one이라는 말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그게 담겨 있죠. 자, 그 다음에 뭐에 실망했다는 것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be disappointed with를 쓰거든요. 그런데 말의 강약은 부사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I'm really disappointed 이렇게 하는 원어민도 있을 거고요. 제법 상당히 실망스러워 이러면 오늘은 quite를 썼습니다. 오케이? I'm quite disappointed with this 2 million chair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quite, really 이런 것들로 강약을 조정했고 언제라도 당근마켓에서 리셀하면 되잖아 할 때 쭉 리셀하고 여러분 당근마켓이 됐건 아니면은 뭐 쿠팡 웹사이트가 됐건 이런 것들은 다 전사를 뭐 쓰죠? on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의 마켓플레이스 혹은 페이스북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구글 이런 거 무조건 다 on을 써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따라서 you can always resell it on 당근 marke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carrot market. 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I am actually quite disappointed with this 2 million won chair. I wish I could take it back. You can always resell it on 당근 market. 됐죠? 자, 요 문장 꼭 외우십시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I wish I could take it back. 한 번만 더 안 보고 시작. I wish I could take it back.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날도 추워지고 하니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네. 혹시 후회되는 거 있어? 응. 어릴 때 1년을 더 기다렸다. 대학에 갔어야 했어. 자, 이제 날도 추워지고 하니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네. 넌 혹시 어릴 때 일 중에 후회되는 거 있어? 라고 했어요. 하니까 있지. 어릴 때 1년을 더 기다렸다 대학에 갔어야 된다. 자,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에는 여러분 gap year라는 게 있어요. gap year. 고3을 마치고 바로 대학에 지나가지 않고 1년의 갭을 두는 이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쌓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또 영국 같은 경우는 도제 시스템이 발달돼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대학에 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인데 이분도 바로 대학에 지나가지 않고 나도 갭이어를 좀 가지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미련과 가정은 문법 용어로 굳이 설명하자면 과정법 과거 완료를 해야 되고 그 형태는 주절이 had pp가 되는 거 아실 테예요. 그죠? 아실 거죠? 그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I wish 다음에 I waited가 아니고 뭘 하나 붙여 넣어줘야 된다? had waited. 그래서 I wish I had waited 무슨 1년 그 다음에 before going to college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had를 하나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죠 이거는. 그죠? 뭔가 저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had를 시원시원하게 잘 쓰려면 항상 긴장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날도 추워지니까 어린 생각이 많이 난다. 요거는 이제 문형인데요. 날이 추워지는 것은 it's getting cold라고 하시면 되지만 날이 추워지다 보니 이상하게 옛날 생각도 많이 난다면 문형이 중요해요. 문형. 저희 다른 데이에서 지시대명사 주어 that 쓰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걸 미리 땡겨서 오늘 설명드리면 날이 추워지는 정보를 that으로 잡고 then makes me 그 다음에 look back
그 다음에 on my youth. 이런 식으로 써야 네이티브 어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나를 뒤돌아보게 만든다. 어린 시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at makes me look back on my youth.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되는 거 있는 하는 거는 이제 regret을 여러분 그 명사로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따라서 do you have any regrets? 이렇게 복수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법도 다수의 한국 학자들이 아직 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단어는 쉽지만. 자, 이제 한번 들어보시죠. The weather's getting cold, and that always makes me look back on my youth. Do you have any regrets? Yeah, when I was younger, I wish I had waited a year before going to college. 자,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한 게 뭐라고요? That makes me look back on my youth. 이 어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다른 데에 이어서 지시대명사 할 때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 줘야 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do you have any regrets라고 그랬고 I wish I had waited a year before going to college인데 한국말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1년을 더 기다렸다가 대학 가야 된다니까 아마 여러분이 영작했을 때는 before going to college라고 영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역을 하면 대학 가기 전에 1년을 더 기다렸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 한국말로 하면 1년을 더 기다렸다가 대학을 가야 된다니까 한국말과 영어의 표현 방식이 많이 달라서 어려운 영작이었어요. 따라서 I wish I had waited a year before going to college도 암기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오늘 스몰 토크는 매우 간단하게 3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봤고요. 다음 시간에 케이스 인 포인트 그리고 further studies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Cases in point. 자, 오늘 계속 케이스 인 포인트와 further studies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인 포인트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출장에 팀원들과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제가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 꼭 기사의 시설에 방문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홀트 씨는 좀 어때요? 독감 걸리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좋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출장에 저희 팀원들과 함께 그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제가 업무가 여기 너무 많습니다. 이제 서울에 업무가 너무 많다는 거고요. 다음에 꼭 귀사의 시설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쪽 회사의 홀츠 씨는 좀 어떻습니까? 독감 걸리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라고 역시 work 이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현실적으로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아쉬움을 표현할 때 뭐죠, 여러분? I wish죠? 한번 해볼까요? I wish I could join the team. 우리 팀, our team, for our business trip. 이렇게 join somebody,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너 우리랑 같이 저녁 먹을래 할 때 can you join us for dinner?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join 사람 for 행사니까 이때도 join the team for 출장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좋겠지만 할 때 결국엔 다 I wish I could에 들어있어요.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 지금 업무가 너무 바쁘다. 자, 여러분 그냥 바쁘다 하면 I'm busy. busy죠. 회사에서 바쁘다면 I'm busy at work죠. 나 진짜 미치도록 바쁘다면 I'm super busy죠. 그 다음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니 하면 what's keeping you busy these days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회사에서 내 쟁반과 접시에 너무 많은 것이 올라가 있다라는 관용 표현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I have too much on my plate라는 것은 과한 이디엄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쟁반 위에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회사의 업무가 너무 많다. 일이 너무 많다라고 할 때 입에 달고 사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 have too much on my plate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시설에 방문하겠다는 것은 I will definitely come visit이라고 해서 I will definitely come and visit이라고 해도 되고 좀 더 캐주얼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and를 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은 your facilities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시설은 facilities라고 그러고요. 또 워크샵 장소 이런 것은 venue라는 말도 많이 해요. 걔들이 venue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중요한 게 홀츠 씨가 좀 독감 걸리셔가지고 많이 아프실 텐데 좀 어떻게 지금 회복하고 계세요라고 할 때 how is he holding up 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 holding up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부동사 중에 지금 잘 그 현 상황을 deal with 극복하고 계시냐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나서 독감 걸리셨다면서 하는 것은 I heard he 다음에 came down with라고 그래요. 보통 came down with the flu. 독감은 그리고 반드시 the flu라고 합니다. 근데 감기는 a cold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둘 다 물론 catch a cold라고 하고 catch the flu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came down with a cold, came down with the flu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자기 몸이 came down 아래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컨디션이 저하되고 그런 거.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먼저 전체 모범 답안을 들은 다음에 홀드업에 대한 학습을 세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모범 답안 들어보시죠.
I wish I could join the team on the trip over there, but I'm afraid I have too much on my plate at the moment. I will definitely come and visit your facilities next time. By the way, how is Mr. Holtz holding up? I heard that he came down with the flu.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I wish I could join the team on the trip이라고 그랬고 over there라는 것은 그쪽으로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I'm afraid라는 표현을 썼어요.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낼 때 쓰는 I'm afraid. 그 다음에 too much on my plate는 외워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at the moment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쭉 쉽고요. holding up 나왔고 came down with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hold up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강의에서도 제가 많이 hold up을 소개할 텐데 오늘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hold up은 다른 강좌에서도 이걸 설명을 한번 드리는데 오늘 또 간단하면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자, 홀드업은 기본적으로 자동사, 타동사로 쓰이죠. 자타동사로. 근데 이제 자동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홀드가 붙들고 있는 거죠. 업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황이 가만히 두면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게 유지가 되다, 지탱이 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특히 몸이 아팠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탱하고 있냐라고 할 때 오늘 배웠던 것처럼 How are you holding up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How are you holding up? 이게 자동사로 쓰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지내는데 이거는 그냥 안부 인사가 아니고 뭐다? 아팠던 사람에게 안부를 물을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예문을 할 수가 있어요. The old boat. 재미난 예문이에요. 그 다음에 held up in the storm. 이 재미난 동화에 나온 문장인데요. 이 대기 보트가 작고 낡은 게 있었는데 이게 폭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가라앉거나 나무가 막 배가 부러지고 이러지 않고 잘 견뎠다 할 때도 헬드업을 씁니다. 걔들이. 왜 그런 뜻이 되는지 알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꾸 아래로 주저앉을 것이 안 주저앉고 견디다 지탱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그 건물이 지진에도 잘 견뎠다라고 할 때 The building held up well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held up well. 느낌 오시죠? 그래서 오늘은 자타동사로 쓰이는 홀드업 중에 자동사만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강좌에서 제가 홀드업을 다른 예문으로 타동사를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 타동사는 자세히 보도록 하고 오늘은 홀드업의 자동사 기능만 한번 봤습니다. 자, 홀드업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밑으로 내려갈 거를 지탱하고 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말은 뭘까? 홀드 다운이에요. 홀드 다운은 뭐냐 하면 여러분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종이 같은 게 위로 자꾸 올라가죠. 그것을 hold it down, 내려앉히다라고 할 때, 고정시키다라고 할 때 hold it down이라고 그래요. 텐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막 날리잖아요, 바람에. 그걸 hold it down. 그러니까 hold up과 반대의 뜻이죠. 따라서 뭐 구동사 학습은 또 다른 강좌, 다른 책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제가 이 인강에서 구동사를 또 생각보다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 건져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예전에 go with도 공부했죠. 오늘은 hold up도 공부했죠. 그리고 hold up의 타동사에 대해서는 또 저희 인강에서 다른 강좌에서도 설명을 드리죠. 그때마다 잘 노트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쩌보면은 좀 욕심이 있는 분은 김재우 영어회화 100에 인강을 들으시는 분은 노트를 2권으로 정리해서 전체적인 저거 뭐 표현이라든지 구문도 정리하시지만 좀 욕심이 나는 분은 구동사만 따로 정리를 한번 해서 한 50페이지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Further Studies는 오늘 큰 건 없어요. 큰 건 없고 제가 느낀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영어에는 I think that 주어 동사가 너무 많다. 이 말을 제가 수시로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think 자리에 feel like 같은 류의 이런 단어를 못 쓰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분이 영어 공부를 한 1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볼게요. 그런데 그 원어민 선생님에게 제가 영어 공부를 1년 혹은 2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실력이 잘 안 느는 것 같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학생분들이 I think 나 실력 안 늘어 이렇게 영어를 다 합니다. 그런데 물론 I think가 맞지만 충분히 통하는 영어지만 이거는 자기가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이잖아요. 그럴 때 많은 원어민들은 think 대신에 I feel like 주어 동사를 쓰거든요. 맞죠? 그럼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으냐? 영어 학습을 할 때는 크게 내용어 중심의 학습과 기능어 중심의 학습 이 두 개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내용어는 꼭 필요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파, 나 실력 안 늘어. 이건 없으면 그 말을 자신의 의도가 표현이 안 되죠. 그런데 나 실력이 안 늘어라고 하는 말을 도와주는 말이 뭐죠?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요 이 말이죠. 이런 말을 쏙 빼놓고 나 실력 안 늘어라고 하면 사실은 완성된 문장이라고 보기 좀 힘들죠. 따라서 이런 기능어 학습을 꾸준하게 이어가 주십사 하는 게 저희 부탁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I feel like 주어 동사, 그 다음에 it feels like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I'm afraid 주어 동사. 이런 앞에 있는 기능적인 것도 학습을 꼼꼼히 챙겨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평소에는 I think, I'm not making
much progress. 이렇게 해왔다면 이제는 I feel like로 연습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죠? I feel like I'm not making much progress. 자, 그리고 남녀 간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왠지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아. 우리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이러면 I think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또. 근데 이제는 감정이잖아요. 그러면 I feel like this isn't working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닌 것 같다가 this isn't working이거든요. 이 영어도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그죠? 우리의 관계는 정상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아무래도 우리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갈 때 feel like로 문장을 시작해달라는 거죠. 느낌 오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음답 보시면요. I feel like I'm not making much progress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feel like를 집중해서 할 텐데 때로는 I feel like지만 여러분 I feel like는 자신의 감정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국인들은 감각 동사를 쓰는 자리에 감각 동사가 뭐냐면은 feel이라든지 smell이라든지 sound라든지 look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각 동사라고 그래요. 이 감각 동사 앞에 it을 쓰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걸 잘 못 써요. 예를 들어서 올해 겨울은 평소보다 훨씬 춥게 느껴지면 it 이렇게 발화하거든요. 원어민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은 it feels colder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원어민 중에. 어떤 분은 it feels like it's much colder 이렇게 영어를 하는 원어민도 많거든요. 그러면 it feels like를 쓰면 다음에 주어 동사의 절의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it feels like를 거의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어들을 잘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능어들은 뭐냐면은 내용어가 주로 대절 안에 오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많이 연습하고 오늘은 그 중에 하나가 I feel like와 it feels like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의 자신이 느끼는 개인적인 이모션은 I feel like였고요. 여기처럼 날씨 같은 촉감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자기가 피부가 느끼는 거. 이런 것은 it feels like 이게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느낌 오시죠? 그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자고 한번 살짝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it feels like winter this year is much colder than usual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이 문장 암기 부탁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It feels like winter this year is much colder than usual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세요. 이런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Does it feel like a long time ago? 뭐 이런 건데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Does it feel like a long time ago? 이런 것은 그냥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가볍게 모범 답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영어 학원을 하셨는데 6년째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It's already been 6 years since I started 아니면 we started our academy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6년이나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되게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지시겠다. 그죠? 하니까 뭐 6년이나 되긴 했는데요. 마치 어제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it feels like, I feel like가 아니에요. 이때는. It feels like just yesterday. 그러면서 시간 빠르다 그죠? 하면 여러분 아시는 time flies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it feels like just yesterday. Time really flies.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약간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I feel하고 it feels는 많이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I feel cold. 다 에어컨을 틀어놨어요. 이거는 실제 온도와 상관없이 나 추워라는 얘기예요. 실제 온도가 안 추울 수도 있는데 자기가 춥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춥다는 it feels cold예요. 그러니까 it feels cold 같은 표현도 많이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약간 곁다리 얘기로 새나갔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기능어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 아쉽다라거나 이런 미련이 남을 때 I wish I could나 과거 동사를 쓰는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한국말이 아쉽다 하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또 다른 기능어를 써요. 자, 못 가는 거는 내용어잖아요. 그죠? 내가 파티에 못 가는 건 내용어인데 아쉽다는 기능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원어민들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게 뭐다? It's a shame이에요. shame이 여러분 뭐 안타깝다라거나 부끄럽다라거나 이렇게 이제 외웠지만 It's a shame that 주어 동사를 쓰면 그게 아쉽다는 표현이에요. 진짜 많이 써요. 그러면 It's a shame that 다음에 I can't be there in person 하면은 in person이 직접 얼굴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It's a shame that I can't be there in perso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It's a shame 역시나 대표적인 기능어고 문장 앞에서 내용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예문 보니까 너무 일찍 일어나게 돼서 아쉬워. 이것은 뭐냐면 친구들끼리 1년 만에 만나서 회식을 하고 있고 정말 모임을 하고 있는데 9시 돼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죠 여러분? It's a shame이라고 그러면 돼요. It's a shame. 모음답 한번 볼까? It's a shame we have to leave so early. 이게 이제 부부가 왔기 때문에 we를 쓴 거고요. I라고 해도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t's a shame we have to leave so early. 역시 It's a shame이 아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결국에 이제 I wish 구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It's a shame도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앞으로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 되셨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